안녕하십니까? 비행기 제작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부 김민수 교수입니다. 먼저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대충 그렸는데요. 이 비행기에는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날개가 있고 날개 앞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날개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어, 우리 서울이나 제주 갈 때 타는 비행기 날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날개 위에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날개 위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렇게 양력, 이렇게 뜨는 힘과 그리고 항력, 이 항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날개 위에 이렇게 양력과 항력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양력은 공기의 밀도, 바람의 속도, 날개의 면적, 그리고 받음각, 이렇게 네 가지에 대체적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한다는 얘기는 공기 밀도가 커지면 양력이 커지고, 바람의 속도가 커지면은 양력이 커지고, 날개 면적이 커지면은 양력이 커진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력, 즉 운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항력도 작용을 하는데 이 항력은 양력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양력이 커지면은 뜨는 힘도 이렇게 커지지만은 운동을 방해하는 항력도 발생한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력과 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력은 공기 밀도, 바람의 속도, 날개 면적, 그리고 받음각에 비례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 요 네 가지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양력을 크게 하고 싶으면은 공기 밀도를 크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공기 밀도는 보통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논의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요. 바람의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즉 이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속도, 즉 바람의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이 비행기를 아주 세게 던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세게 던지면은 앞에서 오는 바람의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큰 바람 속도가 바로 이 날개 위로 유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양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던질 때 세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개 면적이 크면은 또 양력이 크기 때문에 날개 면적을 크게 하면 되겠습니다. 날개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날개를 그냥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날개를 크게 만들면 양력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받음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받음각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날개의 단면입니다. 우리 에어포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날개를 이렇게 이 단면, 이렇게 자른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날개의 단면으로 이 앞쪽에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 날개의 이 단면과 이 바람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가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음각이 있어야만 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받음각을 아주 크게 하면 이 각이 아주 커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날개 주변에 이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매우 복잡해져서 소위 그 실속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려 양력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받음각을 너무 크게 하면은 오히려 양력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받음각은 적당하게 해가지고 근데 받음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받음각을 약간 해가지고 어, 우리가 비행기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받음각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비행기를 던질 때 이렇게 세게 던지라고 했는데 세게 던질 때 비행기 날개의 단면이 들어오는 바람과 약간의 각을 가질 수 있도록 비행기를 살짝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세게 던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큰 바람 속도가 나오면서 적당한 바람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큰 양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양력과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비행기를 만들 때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양력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력중심은 방금 양력이 날개 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날개 위에서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 날개 위에 어디서 양력이 발생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날개 위에 모든 곳에서 양력이 발생하지만은 그 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점에서 전체 요만큼의 양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양력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력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은 양력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 한 점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비행기에서 작용하는 모든 양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점에서 이렇게 양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점을 우리가 양력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력 중심이 여기가 있고, 아까 무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게 중심이 양력 중심보다 앞에 있게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들 손가락을 가지고 앞쪽과 뒤쪽 이렇게 균형이 되는 그런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위에 비행기를 딱 얹었을 때, 비행기가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바로 이 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게 중심은 양력 중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양력 중심은 날개가 있는 곳에 있지만 무게 중심은 무게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비행기 앞쪽의 무게와 비행기 뒤쪽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과 양력 중심은 사실 위치가 무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만들다 보면은 무게 중심이 양력 중심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무게 중심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비행기를 잘 만드는 것이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게중심을 양력 중심보다 앞에 위치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러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바듬각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바듬각이 비행기가 딱 나는 상황 속에서 바듬각이 생기게 되면은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듬각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의 무게가 막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력은 그대로지만은 바둑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뒤쪽에 양력이 커지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뒤쪽에서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비행기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 기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비행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 양력이 커지잖아요. 양력이 커지면은 무게중심의 뒤쪽에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기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어, 비행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힘을 작용시키면, 그걸 잡아당기면은 분명히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기수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기수가 내려가면은 아까 이렇게 받음각이 생겼잖아요. 받음각이 생겼는데 기수가 내려가면은 받음각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행기에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뭐 바람이 불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 가지고 갑자기 비행기의 기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기수가 올라갔어요. 이 앞에 있는 이 비행기의 이 머리, 이걸 우리 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받음각이 커졌어요. 그러면 양력이 커질 텐데 그 양력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동으로 기수가 내려가는 거죠. 무게중심이 양력 중심이 앞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양력 중심의 뒤에 있으면은
받음각이 커져서 양력이 커졌을 때 기수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음각이 커졌잖아요. 커지면은 그걸 기존의 그 받음각의 상태로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지 않고 받음각을 오히려 더 커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만들 때 무게중심이 양력 중심보다 좀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머리 쪽을 약간 무겁게 해주는 것이 비행기가 날면서 이렇게 안정하게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 비행기들을 보면은 꼭 무게중심이 양력 중심의 앞에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무게중심을 양력 중심의 앞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때로는 비행기를 만들다 보면은 무게중심을 어쩔 수 없이 날개 뒤쪽에 위치를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꼬리 날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꼬리 날개가 있으면은 무게중심이 양력 중심의 뒤에 위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바등각이 생겼잖아요. 바등각이 생겨가지고 앞쪽에 있는 지금 이 날개에 양력이 좀 생기고요. 그와 동시에 뒤쪽에 꼬리 날개에도 이 바람이 같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꼬리 날개 쪽에서도 이렇게 양력이 생깁니다. 양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이 점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뒤쪽에 꼬리 날개에서 이렇게 양력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즉 기술을 낮추는 그런 회전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날개에서 이렇게 양력 때문에 기수가 올라가지만은 뒤에 꼬리 날개에서 양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꼬리 날개가 기수를 낮추게 하기 때문에 어, 꼬리 날개가 있으면은 무게중심이 양력 중심의 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날개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날개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원 형상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이런 것들은 테이퍼 됐다고 얘기합니다. 테이퍼진 날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후퇴익. 그 날개가 이렇게 생긴 날개가 뒤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젖혀진 그런 모습입니다. 삼각형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날개가 앞쪽으로 전진한 전진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날개에 공통점이 있어요. 대칭입니다. 대칭.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때 바람을 왼쪽 날개하고 오른쪽 날개가 똑같이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개 위에서는 양력하고 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력과 항력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비행기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만들 때 꼭 대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그런 날개 형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후퇴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 강의를 마칠게요. 날개 형상 중에 후퇴각을 준 게 있어요. 후퇴각이라는 것은 날개가 아까처럼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날개가 아니고 그 날개가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퇴각이라고 부릅니다. 날개가 뒤로 젖혀져 있다, 후퇴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후퇴각을 가진 날개, 후퇴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퇴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후퇴각이 있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시면 비행기가 앞으로 똑바로 날다 보면은 바람이 언제나 앞쪽에서만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앞쪽에서 날아오지 않고 이렇게 각을 가지고 사선에서 날아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요. 이 바람을 보시면 이 바람이 왼쪽 날개하고 오른쪽 날개에 딱 들어왔을 때 오른쪽 날개는 이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오른쪽 날개는
이 바람을 똑바로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은 아까 앞쪽에서 똑바로 바람이 왔을 때 이 날개가 바람을 맞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죠? 이 날개가 이 바람을 똑바로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 날개에는 이 바람을 똑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날개에는 양력하고 항력이 어, 아까 앞에서처럼 이런 상황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양력하고 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왼쪽 날개를 보시면 왼쪽 날개는 이 동일한 바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왼쪽 날개는 이 날개를 타고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똑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날개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력하고 항력이 상대적으로 오른쪽 날개 대비 더 작게 생깁니다. 많이 생기지 않아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자 보세요. 항력만 생각해 볼게요. 항력. 양력이 많이 생기면 항력도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는 항력이 크고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표현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렸고 왼쪽보다 오른쪽 화살표가 큽니다. 그 말은 오른쪽의 항력이 왼쪽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돌 거예요. 회전을 하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냐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쪽 오른쪽을 더 잡아당기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잡아당기기 때문에 비행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바람 방향으로 기술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테익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비행기가 후퇴각이 있으면 비행기가 이 바람을 잘 타고 똑바로 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앞쪽에서만 불면은 그 앞으로 계속 잘 가면 되겠죠. 아까 비행기를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 주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잘 날아갈 텐데 문제는 비행기가 날다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똑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보시면 오른쪽 날개의 항력이 더 커서 비행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요. 만약에 바람이 왼쪽에서 온다. 그러면은 왼쪽 날개가 바람을 더 똑바로 받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만드실 때 후테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비행기를 마음껏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